안녕하세요. 한미 관세 협상이요.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정말 숨가쁘게 진행된 협상이었죠. 자칫 25%까지 관세가 오를 뻔했는데 15%로 결정됐고 또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요. 오늘 여러 보도 자료들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기사도 많고 정부 발표 내용도 있고 또 분석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만 좀 뽑아서 정리를 해봐야겠죠. 왜 하필 15%인지, 또 그 3,500억 달러 투자 있잖아요. 그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 그리고 제일 좀 민감했던 농산물 시장은 어떻게 된 건지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가장 중요한 결과부터 보죠. 15% 관세율. 이게 25%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건 맞는데 그래도 예전에 한미 FTA 때는 0%였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부담이 클 텐데요.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일단 15%란 수치는요. 미국이 EU나 일본 같은 다른 주요 교역 파트너들한테 적용하는 세율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국들하고 적어도 같은 출발선에는 서게 됐다. 이게 중요하고요. 아, 같은 선상에?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FTA 시전의 0% 혜택은 이제 사라진 거죠. 이게 단순히 관세를 좀 내게 됐다. 이걸 넘어서요. 미국이 어떤 개별 FTA보다는 동맹국 전반에 걸쳐서 좀 새로운 기준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뭔가 좀 더 큰 그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우리 기업들한테는 경쟁 환경이 좀 미묘하게 바뀐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고요. 관세율이랑 같이 나온 게 그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우리 돈으로 48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일본이나 EU보다는 액수가 좀 적다고 해도 GDP 대비로는 꽤 큰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본이 한 5,500억 달러, EU가 6천억 달러 정도니까 X만 보면 적은데 우리나라 무역 흑자 규모라던가 GDP 대비로 따지면 이게 결코 작은 투자는 아니다. 이런 분석이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 투자가 특정 분야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특히 조선업 협력이요. 아, 맞아요. 3,500억 달러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1,500억 달러가 조선협력 전용 펀드라고 해서 좀 놀랐어요. 왜 하필 조선업일까요? 그게 이제 미국에 필요하고 한국의 강점이 딱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그 노후상선 교체해야죠. LNG 운반선도 더 필요하죠. 조선업 재건이 되게 시급한 과제거든요. 반면에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기술을 갖고 있고요. 아하. 네, 그래서 이 펀드는 단순 투자를 넘어서 예를 들면 자유로난 선박 같은 거 있잖아요. 미래 기술 개발에서 양국이 좀 시너지를 내보자 이런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시너지. 특히 미국 정부가 그 결과물을 인수해 주기로 보장했다는 점. 이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죠. 정부가 인수를 보장한다고요? 와, 그건 정말 기업들한텐 좋은 소식이겠네요. 물론 세부 조건은 봐야겠지만 그럼 나머지 2천억 달러는 어디에 쓰이나요? 그건 이제 반도체, 또 원전, 잊혀전지, 바이오 이런 한국의 강점을 가진 다른 첨단 산업 분야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좀 더 깊숙이 진출하는 어떤 전략적 파트너로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여요. 그렇군요. 자, 그럼 자동차 산업 쪽은 영향이 어떨까요? 거기도 15% 관세가 붙는 거죠? 가격 경쟁력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25% 관세가 부과됐다면 경쟁 차종이랑 비교해서 한 700만 원 정도 비싸질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상황은 피한 거죠. 이제 일본이나 유럽 경쟁사들하고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 거고요. 물론 우리 협상단은 원래 12.5%를 목표로 했던 얘기도 있는데 결국은 15% 일괄 적용으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0% 시대는 끝났지만 그래도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는 아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반도체나 의약품처럼 미국이 이거 추가 관세 매길 수도 있다 이랬던 품목들은 어떻게 됐어요? 좀 불안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합의가 있었어요. 앞으로 미국이 설사 이 품목들의 추가 관세를 매기더라도요. 한국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해주겠다. 즉 최혜국 대우를 해주기로 합의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아, 최혜국 대우 그게 명시가 됐군요. 네. 그래서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을 상당히 좀 해소했다. 이건 꽤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철강이나 알루미늄은요? 거기도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건 이번 협상 의제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발표를 보면요. 아마 이들 품목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 기준은 여전히 좀 강경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가장 민감했던 문제죠. 농산물 시장 개방.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우리 정부 발표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이 약간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요. 한국 정부는 분명히 식량 안보나 농업 민감성 때문에 쌀,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완전 개방 발언은 뭐랄까 협상 성과를 좀 자국에 유리하게 포장하려는 그 특유의 화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법. 네. 예전에 일본이나 EU랑 협상했을 때도 좀 비슷한 발언들이 있었고요. 정확한 내용은 결국 나중에 공개될 세부 합의문을 봐야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같은 에너지를 사기로 했다. 이런 언급도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에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것도 구체적인 계약 조건 같은 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덧붙이자면 2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또 열릴 예정이라서 그때 아마 투자 관련 세부 사항 같은 게 추가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긴급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최악의 25% 관세 폭탄은 피했고 15%로 합의를 봤고요.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는데 특히 조선업 쪽에 집중하기로 했고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우리 주력 산업은 불확실성을 좀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농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은 막아낸 걸로 보이지만 이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합의를 그냥 관세율 얼마로 조정했다 이렇게만 보면 좀 부족하고요. 특히 그 조선업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깊은 산업적 연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는 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아, 산업적 연계. 네, 이게 앞으로 한미 경제 경제를 단순한 무역 파트너를 넘어서서 어떤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지, 또 어떤 기회와 도전 과제를 가져올지 좀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앞으로 당신이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